실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4.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7.3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 빈틈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오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곤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03%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19% 오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 세계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와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를 주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7.3을 기록하며 예상을 웃돌았고 작년 3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4월 주택 가격 지수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연일 14.6% 오르며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 장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유틸리티주는 1% 넘게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UBS는 중국에서의 수요 모멘텀 둔화와 미국 내 전기차 경쟁 심화, 그리고 테슬라의 신규 모델 출시 지연 등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가는 기존의 $730에서 $660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건설업체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레나는 1%대 올랐고 풀테그룹은 2%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는 실험실 환경에서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모더나는 5%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은 배당 확대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은행주 간의 주가 흐름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배당 인상을 밝힌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3% 넘게 올랐고 골드만삭스는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와 JP 모건 등도 배당 확대를 발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속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6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배당 증액에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잉에서 200대 그리고 에어버스에서 70대의 여객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0.6%대 내렸고 보잉의 경우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GE의 경우 골드만삭스는 산업 섹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GE의 현금 흐름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GE를 대형주 가운데 최고의 아이디어 목록에 올렸고 목표가는 $16로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미국의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시의 경우 웰스파고는 도어대시의 총 주문 금액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목표가를 $2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6월 유로존의 경기 체감지수가 117.9를 기록하며 경기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8%대 올랐고 영국 증시는 0.2%대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14%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 변이 확산과 오펙 플러스의 결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수요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우위를 점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0.1% 오른 $72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28% 상승한 $74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1% 떨어진 1,76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역시나 밤사이에 나왔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연은 총재들의 발언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주택 가격 지수 3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 가격 지수는 주택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4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4.6% 오르면서 1987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에도 13.3% 오르면서 15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이유에 주택 수요 급증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유지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판매용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주택이 예상보다 높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요 급증 현상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일어나야 할 매수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됐는데요.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27.3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분석가는 기업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거라는 전망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했는데요. 바킨은 올해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미국 고용시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없어질 거라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특히 8월과 9월에 정말 좋은 고용 수치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팬데믹에 대한 우려 등 고용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남아있지만 이 역시 여름에 해결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증가율도 강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고용시장에 충분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서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 먼저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투데이를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ESG 개념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보도였는데 JP모건이 산림관리업체를 인수했다라고 또 소식이 나왔었죠. 오늘은 오픈 인베스트 인수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핀테크 기업으로 나서는 오픈 인베스트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55IP, 넷매그에 이어서 JP모건의 세 번째 핀테크 기업 인수인데요. JP모건 CEO는 지난해 빅테크와 핀테크 같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전통적인 은행업계는 페이팔, 스퀘어 등 혁신적인 기업들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번 JP모건의 행보는 ESG 트렌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ESG의 뜻은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로 친환경, 사회적인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철학입니다. 오픈 인베스트는 개개인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인베스트는 ESG 투자를 주류에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JP모건과 인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픈 인베스트는 이미 2조 4천억 달러의 ESG 관련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JP모건 고객들은 ESG 펀드에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대신 오픈 인베스트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JP모건의 ESG 투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홍성진 캐스터가 다시 한번 MWC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 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 화제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MWC 2021 행사가 현재 스페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5G와 유선 인터넷에 빈틈을 채우고 있다면서 현재 1,500개 이상의 위성을 연결해 12개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남극과 사막 등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 앞으로 인터넷을 값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스타링크 서비스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부 지역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발생한 기술적 결함만 해결된다면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7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약 4만 2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조연설에서 머스크는 최근 스타링크 사용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스타링크 사용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워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워치와 함께 구글과의 합작 OS도 공개했는데요. 구글의 OS웨어와 삼성의 OS, 타이젠의 장점만을 합쳤다면서 이번 통합 OS의 앱 구동 속도가 최대 30%는 빨라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갤럭시 워치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배터리 사용 속도 역시 늦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주요 앱들을 앞으로 갤럭시 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구글 지도를 비롯해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IBM과 엔비디아의 기술에도 주목했는데요. IBM은 가상현실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개했고 엔비디아는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5G 이동통신 기반의 AI 연구소를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WC 2021의 주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보시죠. 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여행 수요 급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기 270대를 신규 구매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성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구매를 결정했죠. 네, 보잉에서 200대,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70대 새 비행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70대 주문 항공기의 정가는 총 300억 달러지만 통상적으로 실제 가격의 절반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주문이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주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주문한 보잉 항공기는 모두 737 맥스 기종으로 맥스 8이 150대, 맥스 12 50대입니다. 737 맥스는 사실 2018년 연달아 추락해서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면서 전 세계 맥스기는 올 초까지 2년 동안 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70대는 모두 A321 네오기로 보잉 맥스보다 길고 좌석이 250개 정도로 약간 많은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국제선 위주의 운항사인데요.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은 항공기 이용객이 하루 10만 명에 그쳐서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지난 일요일 220만 명까지 늘어났고 아직도 코로나19 직전 2019년의 6월 일요일 평균에 비하면 18%가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강하게 회복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등 미국의 항공업계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1,000억 달러가 넘는 긴급 재정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유나이티드사는 2026년까지 이번 항공기 대량 구입으로 2만 5천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델타항공도 지난주 내년 여름까지 조종사 1,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매 계약건은 코로나19로 지난해 항공 여객이 역사적인 침체를 겪은 이후 미국에서 신규 민간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즉 1년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뱅크레이크 조사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 뱅크레이크가 미국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2분기 경기지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1년간 고용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4.49%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고요. 새로운 일자리는 41만 2천 개 정도 매달
달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은 항공이라든지 크루즈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방 압력 받았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비트코인 뉴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새로운 비트코인 ETF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SEC에 보고했다라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월가 아이비들 또 어떤 의견들 내놓고 있을지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밤사이 3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재반등 시기가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규제 정책을 밝힌 이후에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국 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자 이번 기회에 4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365일 이동평균 가격 대비 일일 채굴 가격 비율을 나타낸 퓨엘 지수가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애널리스트이자 퓨엘 지수를 직접 개발한 데이빗 퓨엘은 최근 역사상 5번째로 강한 비트코인 구매 신호가 발신됐다고 전했는데요. 퓨엘은 비트코인의 일일 가치를 나타내는 녹색 영역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과거 2018년 중반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이 시기 반등 직전에 그래프가 녹색권에 진입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밤사이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CNBC에 따르면 포뮬러1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에 5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립토닷컴은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이번 계약과 관련해 포뮬러1은 암호화폐는 매우 관심 있는 분야고 연구할수록 더욱 호기심이 생기는 세계라고 전했습니다. 또 크립토닷컴의 CEO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다년간의 혁신을 통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의 비트코인 발언에도 시장은 주목했는데요. 기요사키는 트위터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를 경고하면서 다만 이 시기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때라면서 가능한 많은 금과 비트코인을 담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운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증권사 BTIG가 선정한 하반기 인수합병 기대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TIG는 최근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에 인수합병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반기에 인수합병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라며 몇몇 종목들이 인수기업 물망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IG는 인수 대상 기업이 보통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거나 향후 뛰어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선정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수익 전망을 가진 5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BTIG는 이 회사들이 잠재적으로 부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줄리안 엠마누엘 BTIG 수석 전략가는 뉴욕 증시의 현 주소를 Let's Make a Deal이라는 미국의 TV쇼에 비유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의 것을 청중들과 거래하는데 보통 더 좋은 상품으로 거래하지만 운이 없다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과 거래될 수 있습니다. 엠마누엘은 이를 인수합병의 기업에 적용해서 만약 인수합병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수익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운이 없다면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IG가 선정한 인수합병 기대주는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업체 헤스, 세계 최대 에어컨 제조사 캐리어, 여행 호텔 기업 메리어트 베케이션, 반도체 기업 메이콤 테크놀로지, 의료기술 서비스 기업 아이큐비아인데요. 이 중에서 헤스와 캐리어, 메리어트는 인수합병 기업 양사 모두에게 특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기업들은 인수를 제시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높지만 반대로 구매자들이 보기엔 인수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밖에 메이콤 테크놀로지와 아이큐비아 홀딩스 역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TIG가 제시한 기업들은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미만인 동시에 작년 3월 이후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기업들입니다. 네, 이렇게 BTIG가 선정한 하반기 인수합병 기대주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는 정강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미국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례 행사처럼 진행됐습니다.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 23개의 은행 전원이 통과했을 뿐 아니라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연준 요구치의 2배가 넘는 10.6%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코로나로 시작됐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6개 은행들의 주주 환원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이번 시험에서 자기 자본 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분기부터 배당금을 70센트로 2배 늘리기로 했고요. 내년 6월까지 12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EO 제임스 고먼은 회사가 지난 몇 년간 자본을 상당히 축적했고 현재 업계 내에서 가장 큰 자본 완충 장치를 가졌다고 만족스럽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 있던 이와 같은 발표에 모건 스탠리 주가가 시간 외 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JP모건 또한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금을 주당 1달러로 11% 인상했고 기존 자사주 매입 계획은 그대로 허가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당금이 17% 증가한 21센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5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배당금을 60% 올려 주당 2달러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웰스파고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이 재정 건전성 시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줄여야 했는데요. 최근엔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존 10센트에서 20센트로 배당금을 올리고 향후 1년 내 18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배당금 인상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들과 달리 올해 자본 스트레스 경감 요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 51센트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날 주가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대형 은행들의 바뀐 주주 환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